여러분, 미국이 국채를 더 찍겠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은 나라 빚이 늘어나네?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돈을 더 빌리면 시장은 그 국채를 받아줘야 하고,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갈 돈이 잠깐 묶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이슈는 그렇게 한 줄로 끝내기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는 단순히 미국이 돈을 더 빌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 그리고 연준이 뒤에서 얼마나 시장을 받쳐줄 것이냐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뉴스는 그냥 국채 늘었네 악재네가 아니라 앞으로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는 어떤 업종을 먼저 봐야 할지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걸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헷갈리는 말부터 정리해볼게요.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더 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듯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합니다. 이 국채를 투자자들이 사주면 미국 정부는 현금을 확보하고 대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죠.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4월에서 6월 분기의 순국채 발행 전망을 기존 1,090억 달러에서 1,89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영어 원문 기준으로는 109 빌리언 달러에서 189 빌리언 달러로 올라간 거고, 쉽게 말하면 원래 생각보다 800억 달러 정도 더 빌려야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월 말 현금 잔고, 즉 TGA 목표는 9천억 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TGA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국 정부의 주거래 통장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도 이걸 마이너스 통장 비율로 설명했는데, 통장에 돈이 많으면 당장 빚을 덜 내도 되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국채를 더 찍어서 현금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원래는 4월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미국 정부 통장이 빵빵해지고, 그러면 국채를 덜 찍어도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4월에는 개인소득세가 전년보다 더 많이 거쳤고 관세 수입도 늘어서 연방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는 설명이 글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었느냐? 이 글의 해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으로 써야 할 돈이 예상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번에 차입 규모가 커진 이유를 수년금 흐름 전망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아질 걸로 본다는 뜻입니다. 로이터도 이번 2분기 차입 전망이 2월 예상보다 790억 달러 높아졌고, 예상보다 약한 현금 흐름이 주요 배경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글은 그 추가 지출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란 전쟁 관련 비용을 보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생각보다 잘 거쳤는데도 국채 발행이 늘었다면 결국은 정부 지출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월급은 생각보다 잘 들어왔는데 앞으로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카드를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시장은 왜 이 뉴스에 민감할까요? 핵심은 국채가 늘어나면 그걸 누군가 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채가 시장에 많이 나오면 그만큼 자금이 국채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나 기술주는 이런 유동성 변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운동장에 물이 하나뿐인데 그 물을 국채가 더 많이 가져가면 주식시장 쪽에 돌아갈 물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를 단순 악재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연준 변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연준이 이미 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국채 흡수 강도를 높일 가능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빌리더라도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에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는 거죠. 지금은 미국 재무부 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기대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국내 시장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또 중요한 건 미국 재무부가 단지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현금 운용 계획까지 같이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7월에서 9월 분기에는 6,71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했고, 9월 말 현금 잔고는 9,500억 달러를 가정했습니다. 또 환매 계획과 단기물 조정 등을 통해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했고, QRA 문서에서는 TGA가 7월 말쯤 1조 달러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급하게 빌린다가 아니라 앞으로 쓸 돈을 미리 모아두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통장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지출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걸 숫자 하나만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국 정부 지출이 더 커지는가? 국채 공급 부담이 더 커지는가? 그걸 연준과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금리와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결국 이번 뉴스의 핵심은 국채 발행 증가 자체보다 그 증가를 시장이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경제 초보자분들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하거나 더 많이 모아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국채가 많이 나오면 시장 돈이 국채로 쏠릴 수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보통 부담입니다. 셋째, 그런데 연준이 뒤에서 일부 받쳐주면 그 부담이 생각보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번 뉴스는 무조건 악재라고도 무조건 호재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인데 연준이 얼마나 완충해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뉴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은 늘 결과보다도 방향의 변화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 확대가 부담인데도 연준 개입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는 뭘 봐야 하냐? 이번 이슈에서 먼저 봐야 할 건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한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바이오처럼 실적보다 미래 기대와 유동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종목군은 이런 흐름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 부담이 커지고 금리 부담이 올라가면 눌릴 수 있고, 반대로 연준이 더 받쳐줄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먼저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 보험, 배당주처럼 상대적으로 금리 환경 변화에 덜 흔들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종목군은 시장의 피난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슈를 보고 무조건 성장주 끝났다 혹은 다시 유동성 장세 온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떤 종목은 기대가 먼저 과하게 붙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눌릴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즉, 이번 뉴스는 종목 하나를 찍는 뉴스가 아니라 한국 증시 안에서 어떤 스타일의 종목이 유리해질지 보는 뉴스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국채를 더 찍겠다고 한 건 한마디로 미국 정부가 앞으로 필요한 돈이 예상보다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국채 발행
발행 부담이 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차입 규모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더 크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주식시장 악재라고만 보면 반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진짜 보는 건 국채 발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량을 누가 흡수하느냐, 그리고 연준이 얼마나 유동성을 받쳐주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이슈의 핵심은 미국이 국채를 더 찍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늘어난 국채를 시장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리와 유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결국 한국 주식에서도 이건 단순 해외 뉴스가 아니라 유동성 민감 업종, 성장주, 금리 민감주를 어떻게 볼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낼 돈의 흐름 변화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는 뭘 봐야 하냐? 이번 이슈가 국내 어떤 기업과 종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은 수혜 가능성이 있고 어떤 종목은 기대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따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 수혜주, 급등주, 피해야 하는 종목이 궁금하시면 설명란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보유 종목이 있으시거나 무료로 종목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구글 폼에 함께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